해설이 있는 신앙송, 김영옥의 시가 머문 자리,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송가 김영옥입니다. 한창 비서다, 휴가다, 산으로 바다로 떠날 시기인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더위를 피해 떠날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시원한 동해바다를 선물해 드립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시며 잠시 더위도 잊으시고 또 함께 머무를 시 속에서 감동을 건져내신다면 일석이조의 피서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천량의 시인의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천량의 시인은 1942년 부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5년 이화여대 국문학과 재학 시절에 박두준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정원 한때, 화음, 아침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셨습니다. 이후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개인 사정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다 1983년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을 발표하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신이 나에게 묻는다, 사람이 그리운 도시, 하루치의 희망,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잎, 나는 가끔 우드커니가 된다 등 현재 33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소월시 문학상,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박두진 문학상, 만해 문학상, 이육사 시 문학상, 청마 문학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은 주로 다행이다와 함께 쓰여 잘 안 될 것으로 여겨 걱정했던 일이 뜻밖의 잘 풀려 마음이 놓이고 흡족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다행이다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행이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량의 시인은 어떤 일을 두고 다행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환승역 계단에서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여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구걸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한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은 내내 불편합니다. 그녀와 아기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늦은 밤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인은 참 많이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낭송을 들으신 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천량희.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100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건넸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 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일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네, 저는 이 시를 처음 낭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천냥이 시인의 표현처럼 돌덩이 하나가 쿵 가슴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헉 하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리고 바로 든 생각이 나도 이 시를 낭송해야겠다 였습니다. 낭송을 듣는 내내 그녀의 힘들고 험난한 삶을 생각하며 시인처럼 저도 마음이 불편했고, 시가 끝났을 때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냥이 시인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를 속인 멀쩡한 그녀를 생각하면 배신감에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멀쩡한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 할 짓이 없어서 아이를 얻고 구걸짓이야?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에 앞서 그녀의 정상적인 형편에 대한 안도감이 먼저였던 시인에게 고마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닌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를 먼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뒤로 미루었던 건 얼마 전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횡성으로 가는 버스에 한 젊은 남자가 탔습니다. 남자는 차비를 내지 않고 뒷좌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기사님은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차비 낼 것을 독촉하였고, 결국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기사님은 손님들에게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혹시라도 자신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을까 봐서인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은 기사님의 말씀에 동조하며 젊은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말의 시가 떠올랐고, 이 시를 듣는 분들 중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시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를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모님을 만나 어떤 시를 듣고 싶으세요? 여쭤보았더니 망설임 없이 다행이다라는 말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난보다 질책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앞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한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천냥의 시인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참 따뜻해서 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시인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 참 다행이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들판은 벌써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무더위도 막바지 기승을 부려보겠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엔 두 손 들고 말겠지요. 김영옥의 시가 머문 자리 다음 시간에는 이 무더위의 기세를 확 꺾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앙송가 김영옥이었습니다. 함께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